삼성전자 좋은 주식 맞아요. 대한민국 대표주고, 코스피를 움직이는 가장 큰 대장주고, 앞으로 메모리 회복과 AI 반도체 흐름에서 다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빠지느냐보다 내 계좌가 그 상승까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예요.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폭락 뒤 반등을 먹고 어떤 사람은 반등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장 밖으로 밀려나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건요, 반등이 왔는데 내 계좌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 거래일에 하루 만에 크게 무너졌죠. 코스피가 9114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음 거래일에 910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하락률로 거의 10% 가까이 흔들린 장이었죠.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친 장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서 그냥 종목 하나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일 때 가장 먼저 만지는 종목이고, 코스피가 흔들릴 때 지수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가장 큰 버튼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 신용융자, 반대매매, 하이닉스와 반도체 전체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장이 강제로 물량을 던지는 구간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버텨주지 않거든요. 이번 폭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이거였을 거예요. 역시 너무 올랐나? 삼성전자도 이제 끝난 건가? 코스피 만 간다는 말 다 거품 아니었나? 그런데 저는 이 질문부터 조금 바꿔야 한다고 봐요. 삼성전자가 끝났느냐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내 계좌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닌데도 개인 계좌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B2예요. 신용융자, 미수, 레버리지, 이걸 쓰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도 내 계좌는 그때까지 못 버틸 수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억울한 장면이 그거예요. 내가 산 방향은 결국 맞았는데 중간에 버티지 못해서 강제로 털리는 것.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도 이 일이 벌어져요. 이번 시장에서 정말 무서웠던 건 폭락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폭락 직전까지 개인들의 B2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신용융자 잔고가 38조 5,311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죠.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니까 더 벌고 싶은 마음에 빚까지 끌어다 넣은 돈이 그만큼 쌓인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돈이 몰렸어요.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4조 7,628억 원, SK 하이닉스가 4조 3,322억 원까지 불어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를 믿고 산 돈 중에 순수한 여유 자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빌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는 좋아 보이죠.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을 불리니까 수익도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락이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빚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내 계좌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장치가 돼요.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라는 믿음과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걸 꼭 나눠서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메모리 업황 회복, HBM 고객 확대, 자사주와 주주 환원 기대, 파운드리와 이나노 재평가, 빅테크 공급망 재편, 이런 큰 그림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빚은 그 큰 그림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언젠가 다시 간다고 해도 내 계좌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그 상승을 먹죠. 신용이나 미수를 쓰면 주가가 하루 이틀만 크게 흔들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릴 수 있어요. 이게 반대 매매예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반등해도 반대 매매로 이미 털려나간 사람한테는 그 반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이 없으니까요. 반대 매매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내 돈만으로 부족해서 증권사 돈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내 돈만 넣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권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을 걸어요.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빠지면 네가 팔기 싫어도 내가 먼저 팔아서
내 돈부터 회수할게. 이게 구조예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크게 빠지면 증권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스템은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렇게 강제로 팔린 다음 날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틴 사람은 반등을 맞고 빚으로 버티다 청산당한 사람은 반등을 눈으로만 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삼성전자 폭락장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대형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는 잡주가 아니죠. 거래량도 크고 시장 영향력도 크고 기업 자체의 체력도 강해요. 그런데 대형주라서 안전한 것과 빚을 쓰고도 안전한 건 완전히 달라요. 삼성전자도 10% 가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코스피가 크게 빠지는 날에는 삼성전자도 지수성 매도에 같이 맞아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면 삼성전자가 먼저 나와요. 기관이 리밸런싱을 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눌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지만 빚으로 들고 있으면 절대 편한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개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오면 개인 물량이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팔아낸 물량이 8조 원을 넘었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죠. 개인 순매수도 8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 숫자만 보면 개인이 대단하게 잘 받아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해요. 개인이 산 돈이 전부 여유자금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져요. 여유자금으로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폭락 뒤 반등을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은 힘들어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빚으로 산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 전에 반대 매매가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삼성전자를 샀어도 현금으로 산 사람과 빚으로 산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큰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메모리 업황, 자사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파운드리 재평가까지 연결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돈이 몰리는 종목은 항상 변동성도 같이 커져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는 방향을 틀 때 흔들림도 큽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요. 하지만 실망 뉴스가 나오거나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줄이거나 환율이 튀거나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매물도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래 보려면 좋은 뉴스만 보면 안 돼요. 내 계좌가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봐야 해요. 여기서 역복리 이야기를 꼭 해야 해요.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고칩니다.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0% 빠지면 9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10% 오르면 990만 원이에요. 원금이 안 돼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10%가 아니라 11% 넘게 올라야 해요. 이게 역복리예요. 빠질 때는 쉽게 빠지는데 회복은 더 큰 상승률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용을 쓰면 이 역복리가 더 잔인해져요. 손실이 2배, 3배로 커지고 어느 순간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 회복할 주식 자체가 사라져요. 삼성전자가 다음날 반등해도 내 계좌에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이게 B2의 가장 큰 문제예요. 손실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회복 기회를 빼앗긴다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이번 시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폭락 바로 다음 거래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했죠. 하루는 거의 10% 가까이 무너지고 바로 다음 날은 반등하는 장.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반등을 먹었을까요?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현금으로 버틴 사람, 빚을 줄여놓은 사람, 강제 청산을 피한 사람, 계좌가 살아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반등을 봤어요. 반대로 폭락 당일에 신용이나 미수 때문에 강제로 털린 사람은 다음날 반등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시장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삼성전자 투자에서 정말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오르느냐보다 내가 그 오르는 날까지 살아있느냐가 먼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 봐야 하는 종목이에요.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마이크론 실적이 강하게 나오고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고 자사주 기대감까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는 것과 빚내서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방향이 맞아도 레버리지가 과하면 중간에 죽어요. 산 정상 방향이 맞아도 안전줄 없이 절벽을 오르면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삼성전자의 큰 방향이 맞더라도 내 계좌가 안전줄 없이 올라가고 있으면 중간 변동성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안전줄이 바로 현금 비중, 분할 매수, 신용 미수 관리,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비중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투자자는 뭘 봐야 하냐? 복잡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먼저 내 계좌부터 봐야 해요.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지, 신용이나 미수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하루 이틀 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추가로 대응할 현금이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뉴스부터 봅니다. 마이크로 실적, 엔비디아, 하이닉스, 자사주, 환율, 외국인 수급 다 중요해요. 그런데 폭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예요. 내 계좌에 빚이 깔려 있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시장이 하루만 흔들려도 강제로 팔릴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를 오래 보고 싶다면 삼성전자 뉴스보다 내 계좌 구조부터 봐야 해요. 그 다음 봐야 하는 건 폭락 다음날 누가 사느냐예요. 삼성전자가 반등한다고 해서 전부 같은 반등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기관이 받아주는 반등인지, 개인만 저가 매수로 떠받치는 반등인지 완전히 달라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개인만 받아내는 반등이면 아직 안심하기 어려워요. 그 반등은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줄고 하이닉스와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살아나고 코스피 선물도 안정되면 그때는 반등의 질이 달라져요. 삼성전자 반등을 볼 때 가격만 보면 안 돼요. 누가 사고 있는지 봐야 해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돈이 단기 개인 저가 매수인지 외국인과 기관까지 같이 보는 돈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세 번째는 반대 매매와 미수금 흐름이에요. 폭락장에서는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해요. 반대 매매가 계속 늘어나면 강제 매도 물량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는 뉴스가 나와도 위에서 계속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반대 매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강제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반등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개인 보유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융자와 반대 매매 흐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좋은 회사라는 말만으로는 강제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없어요. 시장 구조를 봐야 해요. 삼성전자 투자자는 뉴스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압박 물량이 줄고 있는지까지 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주 큰 배예요. 엔진도 크고 항로도 길고 언젠가 다시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죠. 그런데 그 배에 탄 투자자들이 전부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갑판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난간 밖에 매달려 있어요. 현금으로 여유 있게 들고 있는 사람은 파도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빚으로 꽉 채워서 들고 있는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바다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배가 침몰한 게 아닌데도 사람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가 딱 이래요. 삼성전자가 끝난 게 아닌데도 계좌가 먼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좋은 회사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에요. 코스피만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종목이고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종목이고 가장 많은 기대와 실망이 동시에 쌓이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앞으로도 출렁임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마이크로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미국 빅테크가 흔들리면 다시 부담이 생기고 환율이 튀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자사주 기대감이 나오면 또 강하게 반응해요. 이런 장에서는 하루하루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에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다시 크게 가도 그때 내 계좌가 살아있어야 해요. 반등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와요. 강제로 팔린 사람에게는 반등이 아니라 뉴스일 뿐이에요.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 비중이 내 계좌에서 너무 큰지, 신용이나 미수가 들어가 있는지, 하락이 한 번 더 나와도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인지 이걸 봐야 해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믿음과 내 계좌의 위험도는 따로 봐야 해요. 삼성전자를 믿는다고 해서 내 계좌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너무 강하면 빚을 더 쓰게 되고 그 빚이 나중에 가장 먼저 계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보유자는 오늘 삼성전자를 팔아라, 사라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폭락 뒤 반등을 보고 조급해질 수 있어요. 어제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삼성전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는 더 조심해야 해요. 폭락 뒤 반등은 기회일 수 있지만 그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반대 매매 물량이 줄어드는지, 코스피 선물이 안정되는지 이걸 봐야 해요. 특히 신용이나 미수로 신규 진입하는 건 가장 위험해요. 폭락 뒤 반등을 먹고 싶어서 빚을 쓰는 순간 다음 출렁임에서 내가 먼저 털릴 수 있어요. 신규는 빠르게 잡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관망자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시장 전체의 힘을 같이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는데 하이닉스가 약하다면 그건 조금 애매한 반등이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살아나고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움직이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코스피 선물이 안정되면 그때는 반등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 매매 물량까지 줄어들면 시장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 반등의 핵심은 삼성전자 혼자 오르느냐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전체가 다시 돈을 받느냐예요. 돈이 삼성전자 주변으로 번져야 그 반등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관망자는 가격보다 돈의 확산을 보셔야 해요.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결국 좋은 회사니까 빚을 써도 버티면 되겠지? 아니에요. 좋은 회사와 빚으로 버틸 수 있는 회사는 달라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은 장기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용과 미수는 단기 생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기 방향이 맞아도 단기 생존에 실패하면 그 방향은 내 계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나중에 반등해도 내 계좌가 그 전에 청산당하면 끝이에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에서 진짜 무서운 건 틀리는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계좌가 그 상승까지 살아남아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걸 혼자 챙기기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가격 봐야죠. 하이닉스 봐야죠. 마이크론 실적 봐야죠. 외국인 수급 봐야죠. 코스피 선물과 환율 봐야죠. 여기에 신용융자, 미수금, 반대매매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 대부분 본업이 있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볼 수 없는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도 다 달라요. 삼성전자를 크게 들고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빠져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현금 비중이 충분한 사람이 있고 이미 신용과 미수가 들어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필요해요. 남들이 삼성전자 좋다니까 사고 남들이 무섭다니까 파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내 성향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따로 준비했어요. 이번 자료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자사주, 환율, 외국인 수급, 신용융자, 반대매매, 코스피 선물까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변으로 어떤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폭락장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책 자료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봐야 하는지, 아니면 빚부터 줄여야 하는지 헷갈릴수록 진짜 필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빚으로 들고 있다가 반등이 오기 전에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코스피가 만을 향해 가는 길이든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받는 길이든 그 길은 절대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중간중간 폭락이 오고 반등이 오고 또 흔들림이 와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폭락을 안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폭락을 맞고도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가느냐보다 내가 그 자리까지 살아남느냐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는 다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계좌가 먼저 살아남아야 그 상승도 내 거예요.